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젊은 지성 총신대학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 취업 실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취업 실제. 그죠? 지금 결과 상상 전략 수립,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 실제. 취업 실제가 뭐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거예요. 이 준비를 갖춰야 된다. 삼성그룹 26년 인사 담당자. 뭐라고 하냐? 면접장 들어서는 순간 당락 80% 결정된다. 음, 사실 나도 그래. 딱 면접 가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들어오잖아. 입구에 딱 들어오는 자세나 이 얼굴 표정만 봐도 거의 80%는 감이 와요. 솔직하게. 네, 무슨 말이냐면 좀 자신감 있게 어깨 펴고 좀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주눅 들어가지고 들어오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자신 없어 보인다니까 사람이. 응? 응? 그러니까 사실 첫인상이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인사 전문가 26년 인사 전문가의 삼성그룹에 대답 내용보다 행동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게 행동 태도 보는 게 면접이잖아. 사실은. 응? 그래서 면접도 들어서는 순간 이미 당락 80% 정해지고 걸음걸이에서 50% 걸러진다. 걸음걸이에서 이미 50%는 걸러졌다. 이미. 항공사는 더 그럴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지금. 응? 직무 면접에서 인성평가 50% 차지한다. 인성평가 중요하다. 응. 조용한 AJ가 아주 그룹 인재개발원장. 응. 삼성화재 입사해 26년 인사부 가장 차장 부장을 근무하면서 지원자 2만 명 면접했대. 2만 명. 그리고 삼성화재 인사 담당 임원으로 9년 일한 뒤 2010년에 퇴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야. 아까도 이야기했죠. 음, 임원의 눈밖에 나면 인사 담당 실무자가 생각하는 합격자와 실제 합격자가 바뀐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이제 추천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골라서 올렸다 하더라도 면접장에서 임원이 앉아 있잖아요. 면접은 임원이 하는 거거든. 근데 임원이 눈밖에 난다. 그러면 그동안의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서 확 바뀐다 그냥. 음, 음. 이유가 뭐냐? 자기소개서 PPT는 모두 100% 가식과 거짓이 가능하다. 그러나 몸짓이나 눈빛은 거짓이 불가능하다. 야, 이거 무슨 말이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내용은 거짓 짜가로 가라로 쓸 수 있지만 몸짓이나 눈빛은 이게 가라가 안 된다. 이거 티가 난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중요하다니까. 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기업들이 직무와 전문성 위주로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무슨 인성평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은 들어와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 인성은 가르칠 수 없다. 물론 교육은 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람이 금방 안 바뀐다니까. 절대. 어? 기업으로 봤으면 리스크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바꾸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게 본다고 인성을 지금 엄청나게. 응? 그렇다면 지원자는 어떤 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 나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깨 펴라. 어깨 펴. 그 씩씩하게. 씩씩하게. 움츠리거나 소심하게 걸어 들어오면 합격률 현저히 떨어진다. 현저히 떨어진다. 현저히. 그리고 면접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 면접 시작이다. 면접 대기실이 있어요. 대기실이 있다고. 면접장은 따로 있고. 그럼 대기실에 누가 있느냐? 면접 볼 사람이 다 앉아 있어, 거기. 근데 친구를 만난 거야. 여기서. 그럼 둘이 또 아는 척 하잖아. 그리고는 막 서로 떠들어.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그걸 보고 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 감점 요인이다. 감점 요인. 알고 가라. 그러니까 아는 친구 만났다고 너무 떠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음. 그다음에 눈빛은 밝아야 한다. 눈빛은 초롱초롱 밝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울 보고 눈물 밝고 크게 뜨는 연습해라. 눈물 감고 있지 말고 크게 떠. 눈빛도 좀 밝고 크게 연습해야 돼. 거울 보고. 응? 그 저녁에 자기 눈빛 보면 무서우니까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해라.
사람 눈빛이 중요합니다. 이거 첫인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 어? 그 다음에 시선은 면접관의 입과 목, 그러니까 입하고 목 사이에 시선을 둬야 돼. 사실 눈을 보면 제일 좋아. 근데 눈 보기 부담스럽잖아. 안개 쫄려 죽겠는데. 못 봐. 근데 입하고 목 사이를 보면 그 면접관은 자기 눈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시선 자체가 착각이 돼. 그러니까 거기를 보라는 거야. 그럼 덜 부담스럽다. 어? 그다음에 면접관 책상에 지원서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각도는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면접관의 책상을 보는 각도는 더 안 좋다는 거야. 너무 끄덕이지면 안 돼. 오해해. 저 친구 지금 뭘 보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면접장 나갈 때도 당당하게 나가라. 아, 오늘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안 돼. 어? 끝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돼. 보통 답변을 실수한 지원자들은 고개를 떨구고 떨어뜨리거나 흔들며 나간다. 이거, 아, 텄다. 이러고 나간다. 이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응. 사실 이거 연습해봐야 되는데 그냥 시간 없어 간다. 사실은 집에서 연습해라.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일단 말을 너무 잘해도 좋은 건 아니야. 예. 말을 너무 잘하는 것도 썩 좋지는 않아. 예. 일단 달변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어. 그러니까 말을 더듬더라도 말 한마디에 뼈대가 있는 지원자가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웅변을 하지 마라. 웅변은 절대. 그리고 말에는 높낮이, 웨이브가 있어요. 웨이브. 한 템포 쉬어가며 말을 해야 하고 가늘고 목소리 약해. 그 문제가 안 들려. 면접관에게 안 들려 그 소리가. 그러니까 굵고 단단한 발성법을 좀 배우라.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좀 이렇게 단단하게 이야기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첫인상을 구기면 만회가 어렵다. 면접관은 마음에 든 합격자에게 한두 개의 확인 질문만 던지고 애매한 지원자에게 무수히 질문을 던진다. 그러니까 1대1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1대 다 면접을 볼 수도 있어요. 3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5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마음에 들어, 저 친구가. 그럼 한두 개 하고 더 이상 안 물어. 나머지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건수 찾아야 되니까. 어? 건수를 찾아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안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솔직하게. 가능성이 높아. 이건 지금. 응. 또 하나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오전 첫 타임 면접 불합격 가능성 크다. 오전에 면접 보면 불합격 가능성이 크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오전보다 오후에 면접 점수가 호화돼. 일단 오후가. 왜냐하면 아침 첫 시간은 최악이다. 왜냐면 오전에 면접관들이 정신이 명료해. 맑아. 나도 그래. 오전에 정신 바짝 든다니까. 근데 밥 먹고 오면 진짜 팍 풀어져, 사람이. 어? 응? 그리고는 졸려. 또 졸려요, 이게. 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가. 웬만하면. 오후 되면 그냥 피곤해서 가. 그냥 넘어가. 어? 그래서 오후 3시에서 5시 정도 점수가 잘 나온대. 근데 이거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근데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좀 오전은 엄격하게 해요. 집중적으로 묻고. 어? 그러니까 오전에는 점수가 안 높아. 어? 근데 오후는 이제 웬만하면 넘어가거든. 그래서 오전 타임 면접자는 나대면 안 된다. 절대. 음. 깔끔하게 담백하게 핵심만 이야기해라. 오전은. 그리고 면접위원에게 역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질문하는 식의 답변은 피해라. 답변하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질문은 시간을 줘, 마칠 때.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라. 뭐 이런 게 있다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줘도 안 해. 대부분 안 해. 하는 사람 못 봤어. 내가 솔직하게. 어? 잘하는 거야. 어? 그게 맞다. 그게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입장할 때 어깨 펴고 씩씩하게 입장하고 지인 만났다고 떠들고 하지 마라.
그지? 거울 보고 연습하라. 시선은 면접관의 입과 목을 봐라. 나갈 때도 당당하게 나가라. 아무리 망쳐도. 아무리 망쳐도. 그리고 면접관이 예민하고 정신이 명료한 때는 오전. 그리고 면접이 세밀하고 시간이 길다. 음. 그래서 팁은 깔끔하고 담백하게 핵심만 이야기하고 역으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질문하는 식의 답변 피해라. 가능하면 오후 3시에서 5시 점수가 후하다. 잘 준다. 웬만하면. 그리고 오전에 하도 떨어뜨려 가지고 티오를 못 채워. 그런 것도 있어. 티오를 채워야 되거든. 근데 너무 떨어뜨렸어. 지금. 그럼 누군가는 붙여야 되는데 떨어뜨린 사람을 붙이기도 어렵잖아. 그 남은 사람은 웬만하면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붙여야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후가 좋아. 근데 오후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쉽지가 않다. 그다음에 봐요. 취준생 불만이 이력서에 개인 생활에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거야. 키나 종교, 혈액형 왜 물어봅니까? 이제 취준생이 물어. 아니 키하고 종교하고 혈액형 왜 묻냐? 도대체 이게 뭐 중요하냐?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대요. 묻는 이유가 상위 20% 영업 실적 직원 200명, 하위 20% 실적 직원 200명 가른 차이가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왔대. 첫째, 영업 실적이 좋은 직원은 키가 크고 끈기가 있으면서 종교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든 뭐든 간에 일단 종교가 있는 사람이 끈기 있대. 영업 분야에서 이 사람이. 그리고 사교적인 사람이 영업을 잘해. 사실이 아니어서 충격이었다. 음. 사교적인 사람은 한 번 만나서 금방 친해진다. 그러나 10건이고 20건이고 사람을 찾아갈 영업할 끈기가 없는 경우는 많다. 그러니까 사교적인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물음표라는 거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교적인 사람이 사람을 잘 사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이거지. 사교적이라고.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종교가 있는 사람은 부침성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반대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재무나 심사 분야에서 종교를 가진 직원의 성과는 떨어진다. 혈액형도 O형은 외근, A형은 내근이 어울린다. 그렇게 배치하면 성과가 난다. 혈액형도 좀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게 마케팅 분야는 좋대요. 근데 또 이게 보면 재무, 심사 이런 쪽은 또 아니래. 재무 심사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되잖아. 사실은. 응? 그러니까 너무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 이러면 안 돼. 이거 사실. 그러니까 분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야가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뭐 이런 쪽은 상관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재무, 심사 이런 부분에서는 종교 어필을 너무 안 하는 게 좋다. 라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 회사 광고 카피 꼭 보고 가라. 여러분 취업하는 회사가 광고하는 카피가 있을 거예요. 메인 카피가 있어. 대한항공 카피가 뭐야? 음, 조사하고 가야 돼. 카피가 있어. 광고로 때우는 카피가 있을 거야. 지금 핵심 카피가 있어. 뭐 있었는데, 나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하여튼 뭐 있어. 그래서 왜 광고 카피를 보고 가야 되냐면, 면접관은 주로 누가 오느냐? 홍보 담당 부장 임원님한테 면접관이 기업의 홍보 담당이 많대. 홍보 마케팅 이쪽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광고는 그 면접관들에겐 자식 같은 존재, 자식 같은 존재. 그래서 광고 카피 칭찬하고 개선 방안을 말해보는 게 좋대. 면접할 때. 제가 광고 카피 너무 감동받았다. 막 띄워줘야 돼. 근데 좀 아이디어 좀 더 드린다. 뭐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괜찮아. 제가 실제 지난번에 갔다 온 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봐요. 공무직이야.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 어? 공공기관의 채용 예정 인원이 분야별로 있어요. 일단 교육사업 기획 운영 분야에 일단 4명 뽑아. 다른 분야도 있어요, 지금. 한 분야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면접 진행 봐요. 어떻게 하는지. 총 25분 이내. 발표 면접 8분, 일반 면접 15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전형 안내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들어오면 설명을 해.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재척, 회피, 기피 사유 확인해. 무슨 말인지 알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야. 이 심사위원들 중에 아는 사람 있냐? 응? 뭐 연관된 사람 있냐? 이게 재척, 회피, 기피 사유거든. 물어. 없다. 그럼 면접관한테 또 물어. 이게 위원장이 있어. 이 면접관 중에 책임자 한 명을 정해 우리가. 보통 연장자가 해. 가장 연장자가 해. 이제 그 위원장이 또 물어. 심사위원들 보고 재척, 회피, 기피 사유가 있느냐? 이 사람한테 물어. 이거 없다. 그러면 진행해. 근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면접하러 들어왔는데 있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물론 면접관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알아. 그러면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 돼. 뭐 페널티가 있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안다고 하면 그 면접관은 나가는 거야, 그냥. 그냥 빠져. 이 면접에서 빠지는 거야. 그럼 끝이야. 또 다른 사람들끼리 정하는 거야. 점수를 매겨. 그 점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괜히 아는데 모른다고 했다가는 나중에 들통나면 또 문제 생긴다니까, 이거 지금. 응? 그 다음에 이제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발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입사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계획서지. 쉽게 이야기하면. 프로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걸 이제 발표하는데 몇 분? 8분. 시간을 8분을 줘도 8분을 다 못 하더라. 솔직하게. 한 5분 정도 하더라고. 사람들 시간이 남아. 응.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면접. 일반 면접. 역량. 기본 역량, 전문 역량. 근데 면접위원들이 나눠요, 질문을. 나눠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요. 그럼 대체로는 이제 알죠. 역량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대답 들어보면 알아.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걸로 다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문항들이 있냐면 평가 요소가 있죠. 기본 역량, 전문 역량 평가 있는데 일단 일반 면접, 조직 이해 능력, 여기 성인지 능력, 윤리, 준법, 성실, 책임감 이런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런 질문, 의사소통, 표현력, 고객 취향성, 관계 형성, 그다음에 변화 및 혁신 능력, 업무 적극성, 업무 방식 다각화, 발전 가능성. 여기 이제 일반 면접. 그다음에 이제 8분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8분 발표도 평가를 하는데 이제 업무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분 설명하려 보내드리지만 사실 여러분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면접위원들한테 주는 서류예요. 예. 면접 오신 분한테 주지 않아. 이건 우리 면접위원들이 서류야, 지금 이거. 외부에 돌리면 안 돼. 그냥 보기만 해. 어?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면접 전형 질문 금지 사항. 이거 우리 면접관들한테 하는 이야기야. 저게 지금. 첫째 뭐 블라인드 면접을 감안하여 연령, 학력, 혼인 유무, 출신 지역, 직간접적 질문 금지한다. 정치 신념 및 특정 정당에 대한 질문하지 마라.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질문하지 마라. 임신 계획, 육아, 휴직 사용 뭐 이런 거 절대 묻지 마라. 그다음에 비면접자에게 당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발언이나 표현을 자제해라. 돼 있다니까. 블라인드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 역량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왜? 학력을 안 묻는다니까. 지금.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합격 점수는 응시자는 85점 이하 득점 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다. 물론 TO가 있어도 있잖아. 점수가 너무 낮으면 안 뽑을 수도 있어.
재공고할 수도 있어. 음, 그래서 그리고 예비 합격자 발표해요. 합격자 발표했어. 예비 합격자 왜 예비 합격자지? 합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오겠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예비 합격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채운다.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하시면 알겠. 면접은 준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기소개, 그다음에 면접 질문 답변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관이 말하는 면접 스피치 방법이 있어. 그 결론부터 간결하게 두 가지식으로 답변해야 돼. 이것도 두 가지식으로 답변해야 돼. 뭐 서로 이게 앞에 뭐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가 마지막에 엔딩을 하면 안 돼. 첫 문장부터 때리고 시작해야 된다니까. 어? 힘 있는 목소리, 말투 필요하다. 구체적인 경험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주장해라. 회사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표현하라. 직무 중심의 역량을 강조해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이상 역량을 나열하는 자기소개 필요하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시간이 많이 안 든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소개 기껏해야 5분 못 넘기 어려워요. 그럼 한 세 개 정도도 많을 거야, 내 생각에는. 짧게 이야기를 해야 돼. 자기 자신이 없는 자기소개. 저게 뭐냐? 저는 박지성 같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90분 동안 그라운드 곳곳을 누비는 박지성 선수는 공격수 적극적인 수비에도 가담하지 강력 체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박지성 선수처럼 어떤 공이든 패스하고 슛할 수 있는 기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박지성 소개지 자기소개가 아니잖아. 어? 어?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라는 거야. 자기소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너무 박지성 이야기만 하는 거야, 지금. 저런 건 안 된다. 그다음에 근거 없는 자기소개. 저는 정직함을 제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 그게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 너무 근거가 없다. 어. 근거 없이 말만 잘하는 자기소개서다. 자소서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자기가 정말 그 인생을 살아왔으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근거가 있고 스토리가 배경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 사례를 이야기해야 돼, 차라리. 그런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영업이나 품질이나 뭐 은행이나 이렇게 지금 내가 샘플을 다 넣어놨어요. 좀 보시고 꼭 읽어보시고요. 사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이름, 지원 직무, 직무와 관련된 강점, 경험. 이게 1분 자기소개서. 1분 자기소개서. 이거 길게 못해. 1분이니까 이름은 저는 누군데요. 이 분야에 지원했고요. 저는 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준비된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어? 그거 딱 생각해야 돼. 일단 1분 자기소개서. 어? 나름대로 문장을 좀 써봐. 문장을. 그다음에 이제 면접 질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양한 질문이 올 거예요. 자기소개서 끝나면 면접해야 되는 거거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면접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조직생활에서 필요한 소양에 대한 평가가 주목적이고 심층적인 질문들 개인의 가치나 성향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기본 예상 문제에 대한 연습, 예상 문제를 생각해야 돼. 무슨 문제가 나올지, 그지? 그래 당황하지 않습니다. 답변 시에 자신감 있는 태도와 예절 바른 모습 갖춰야 되는데 스타 기법 있어요. 스타 기법. 이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 태스크가 있었는데 적극적인 액션을 취함으로 원하는 리절트를 얻었다. 이게 답변이야. 제일 좋은 답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어떤 과제를 맡았는데, 어? 제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거라고. 요게 스타다. 스타. 이렇게 답변해라. 뭐든지. 그게 좋다. 그래서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가? 경쟁사가 아닌 우리 회사를 선택하니 물을 수 있어요. 관련 회사도 경쟁사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 회사 지원했냐? 이런 걸 묻는다는 거야, 지금. 예상 질문이라고. 그 답변 팁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팁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미리 써봐야 돼. 미리 잘 준비를 하고 써보라고. 그 다음에 역량 질문, 직무 관련 경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최근의 성공 경험과 결과,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당신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 준비가 안 되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합니다. 갑자기 멍해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근데 갑자기 질문에 다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곤란해요. 어? 곤란하다고. 어. 조직적은요. 직장 생활에 가장 중요한 덕목 뭐라고 생각하냐? 생각 안 해봤잖아.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지금. 응? 동료와의 의견 충돌 해결해 본 적 있는가? 이 적응의 문제지, 이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에도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발전 가능성. 10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 아니야? 이 조직에서.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러면 안 돼. 어?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던 경우, 그 다음에 직무 전문성 어떻게 높일 건지 계획을 맞춰라. 아울러 이제 인성 면접도 진행을 하거든요. 업무 역량 이런 것도 묻지만 인성도 물어요. 인성도. 그래서 인성 면접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강점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과 소통이 어렵나요?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나요? 이런 게 인성 묻는 질문이에요. 기아 자동차의 이미지는 공장 근무 시 필요한 인성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차종을 말해보세요. 모르면 곤란하지. 노조가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등등. 이런 건 기출문제, 기출문제. 제가 지금 기출문제 띄워놨거든요. 예, 보시고 나름대로 대한항공이 있다. 본인의 성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어? 노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당황스럽다, 이거 지금. 대한항공에 적합한 자신만의 장점 뭡니까? 본인은 현장 근무를 하고 싶은데 계속 사무직에 근무하게 된다면 선임에게 어떻게 말할 겁니까? 물을 수 있는 질문이야. 이거 지금. 응? 그러니까 저런 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평가표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면접을 할 때 저런 거 체크리스트거든요. 사실 저런 거 좀 고려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밝은 표정, 불필요한 제스처 쓰지 마. 막 손을 막 흔든다든지 이런 거 좋은 거 아니다. 저런 거 아니다. 아이 컨택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그 외에도 뭐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다른 지원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 명 앉아 있으면 듣는 척이라도 해줘야 돼. 어? 진짜야. 그 중요해. 어? 그다음에 면접관의 질문이나 지시사항 끝까지 다 들어야 돼. 등등. 이거 체크리스트거든. 확인해보고 스스로 좀 연습해봐요. 이게 사실 1대1로 누군가 앉혀놓고 해봐야 돼. 이거 지금 우리가 뭐 수업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주변의 친구들하고도 같이 앉아서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다. 그러면 이거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응? 부교육자 뽑는데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고. 목사님들 딱 만나보면 알거든. 느낌 오거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잘 이뤘으면 좋겠고, 이번 학기 실제적인 것도 배웠는데, 좀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제 수업은 이론 수업이 아니라니까.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지금, 배운 거 생각해보고, 적응해보고, 또 이력서 써보고, 자기소개서 면접 연습해보면서 취업 준비를 하시고,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게, 이제 2, 3회, 우리 전탐진 2, 3회 배우는 거,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직업 세계를 좀 더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솔직하게. 이게 세트거든, 세 과목이. 그래서 다음 학기 안 되는 것도 좀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